자, 이번 시간에는 168페이지 소유권입니다. 자, 2단계 하고 있죠, 이제 소유권. 자, 소유권도 꼭 우리 공유 문제에서 꼭 하나 나오고, 다른 우리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는 꼭 잘하면 두세 번씩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소유권에서. 그래서 이 소유권도 각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소유권은 완전 물권에 했잖아요. 어떤 경우가 우리가 완전 물권에 했습니까?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완전 물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물권에 했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취득과 하는 거 봅시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소유권 취득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이거는 법률행위, 그렇죠? 자, 법률행위란 소유권 취득입니다. 법률행위. 자, 우리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 요소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매매. 그렇죠? 매매.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때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등기를 해야만이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한다. 저는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란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우리 두 번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상속. 그렇죠? 상속이라든지 공영징수, 수용이라든지, 자, 판결이라든지, 또는 경매라든지.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자, 우리 상속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경매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수용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자, 이때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제 우리 법률에 규정한 이 소유권 취득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있고. 자, 두 번째, 우리 무주물 선점이라든지 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방법이 있고, 또 매장물 발견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첨부가 있죠. 올해 이제 여기서 문제 하나 났죠. 부합물. 이게 문제가 났었죠. 자, 첨부 부합이라든지, 또는 혼하, 또는 가공 등을 통해서, 이처럼 부합, 혼하, 가공을 우리가 총칭을 뭐란다? 첨부라 합니다. 첨부.
이러한 부합에서 원화로에서 가공을 통해서 뭐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소유권에 취득하는 방법들 몇 가지만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리 취득시효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효. 자, 우리 시효 제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되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계속 되어 온 경우. 계속 되어 온 경우. 자, 어떤 경우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되어오다 보니까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 취득하는 경우. 자, 우리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자,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은 우리 민법 총칙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자꾸 용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랍니다. 소멸시효. 자, 우리 물품대금은 소멸시효, 즉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킨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권리를 제때 행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물품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시효가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물품대금은. 자, 물품을 제공하고, 자, 기한이 없다 합시다. 자, 기한이 없으면 이제 물품을 제공하고 언제부터 3년 이내에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구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물품대금 줘! 라고 한다면 너 소멸시효 지났어. 라고 주장하면 물품대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대여금은요.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자, 근데 이제 상사채권, 우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상인이잖아요. 상사채권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몇 년에 청구를 해야 된다? 5년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임금채권은요? 3년. 이렇게 소멸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를 제때 행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행사해야 된다.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뭐 한다? 권리를 소멸시킨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자,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되는데 권리를 취득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뭐란다? 취득시효랍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 우리 이제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고, 이거는 소유권에. 이거는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취득시효만 간단히 한번 봅시다. 우리 취득시효는요, 자,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좀 다르죠? 자, 부동산과 동산. 자, 부동산 경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자,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있고, 자, 동산의 경우도 두 가지 있습니다. 일반 취득시효. 일반 취득시효가 있고, 일반 취득시효와 선의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의 경우는 일반 취득시효와 선의 취득시효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점유 취득시효 한번 봅시다. 점유 취득시효. 자, 갑토지입니다. 갑토지. 갑토지고 가구 소유권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점유를 합니다. 이때부터. 점유 개시. 점유를 합니다. 자, 점유를 해서 이때 20년이 된 겁니다. 20년. 20년.
자, 이처럼 을이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의사로서, 소유의사는 아까 뭐다? 자주점유자, 타주점유다. 자주점유. 소유의사로서 몇 년? 20년. 아까 평원. 공연하게 뭐 하면은 자주점유하면은 뭐 한다? 시효를 취득합니다. 네,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자,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요, 이 소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을 뭐 한다? 상실됩니다. 저처럼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이 소유자, 갑은 소유권으로서 권능을 상실합니다. 아까 우리 권능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 소유권의 권능이 있잖아요. 이게 상실된다는 거예요. 상실. 자, 상실되면은 소유권의 취득이 완성되면은 자, 을은 누구한테? 자,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날벼락이죠, 이제 갑은. 느닷없이 뭐다? 소유권을 달라가니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런 날벼락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을에게. 아니, 땅까지 뺏겼는데 그 억울한 처지에 스스로 소유권 넘겨줘야 안 넘겨줘? 안 넘겨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다?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혼자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취득시효예요. 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되었잖아요. 즉,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 점유자한테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취득시효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자가 뭐다? 자주점유 의사로서 20년간 평은 공인하게 뭐 하게 되면은 점유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갑은 뭐다? 소유권 권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합니다. 자, 이게 제1원칙입니다. 우리 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이제까지 우리 판례가 5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판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 제4원칙, 제5원칙. 자, 나중에 우리 이제 기본서 보면은 혼동됩니다. 나중에 제1원칙부터 제5원칙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 그 원칙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제1원칙이에요. 취득시효가 뭐가 하면은 완성되면은 소유자로서는 권능을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주면 아까 뭘 한다?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서를 구해서 판결문을 획득해서 그 판결문으로보다 강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자 갑은 자, 좋다고 하면 너 그동안에 점유했던 거 점유 상당에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점유 상당 지료를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아까 시효가 완성되면은 시효가 완성되면 뭘 잊는다 했어요? 권능을 상실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뭘 합니까, 이제? 원칙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안에도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원시 취득은,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은 등기를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어느 시점으로 소급해요? 이 점유한테부터
소급합니다. 소급.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1원칙을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요. 등기를 해야만이 제1원칙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시효가 완성되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일단은 갑은보다 소유권으로서 권능을 상실시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기와 연관시키면 이제 안 됩니다. 제1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일이고, 제1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등기와 상관없이 시효가 완성되면은 소유자로서 권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달라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입금 달라갈 수 있고, 또 이 갑은 부당일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1원칙은. 등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를 생각하면은 문제 못 맞춰요. 문제 못 맞춥니다. 제1원칙은 등기와 상관없이 완성되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 소유자로서는 보다 권능을 상실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1원칙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등기를 해야만이 뭐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외적으로. 원래 원시취득인데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뭘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오도를 소급한다. 점유 개시 시부터. 자, 그래서 우리 과실을 수취했다. 그 부동산을 가지고 누구한테 임대를 했다. 그건 법정 과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자로서 이때부터 소유자로서 취득한 거니까. 그래서 이 소급이 중요합니다. 소급한다. 어디로? 점유 개시 당시로. 이게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소유 의사로서 점유하게 되면은 보다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자,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해줬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자, 그래서 이 을 소유로 됐잖아요. 다시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등기가 해줬습니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거예요. 우리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은 일단은 이행을 했으면 이제 돌려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갑이 이 무효 또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병이 10년 동안 등기가 돼 있잖아요. 10년 동안 등기돼 있고 선이 무과실이고 평은 공연하게 뭐다 점유하고 있으면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나잖아요. 자, 선이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뭐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선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10년 되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취득하기 때문에.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그렇죠? 10년입니다. 10년. 우리 아까 점유 취득시효 몇 년이에요? 20년. 자, 근데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좀 달라요. 자, 우리 점유 취득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그 다음에 뭐다? 자주점유. 자, 자주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자,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건이 좀 다르죠. 10년간 평은 공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 그리고 자주점유해야 된다. 좀 다르죠? 선이 무과실. 10년. 자, 우리 이제 동산 볼까요? 동산. 동산의 일반 취득시효는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간 평은 공연하게 자주점유합니다. 자주점유하는 것은 뭐다? 일반 취득시효고, 자, 선의 취득시효는 5년입니다. 짧습니다. 5년.
짧으면은 뭐가 들어가요? 선이 무과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선이 무과실 들어가요. 선이 무과실로 뭐다? 자주정렬. 이런 경우 우리 이제 동산의 선이 취됩니다. 동산의 취득시와 일반 취득시는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가장 문제 잘 나온 거는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만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또 이 무주물 선점 봅시다. 선점, 습득, 발견. 자, 우리 무주물 선점은 자, 부동산의 경우는 무주물 선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 내 땅이다. 먼저 발견했다 해서 저 무인도, 내 땅, 우리나라에 있는 저 무인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저거 내 땅 선점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동산은. 누구 소유다? 국유입니다. 국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국유랍니다. 국유. 선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동산은요, 선점됩니다. 동산은 선점이 됩니다. 부동산은 선점이 안 된다. 이처럼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되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을 뭐 해요? 취득하잖아요. 뭘로 해서? 무주물 선점을 통해서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자, 유심을 습득. 자, 유심을 습득. 자, 여러분들 가끔 최근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뭐 경제가 불안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하던 뭐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 손녀들 뭐 해준다 해서 돈 500만 원을 찾아서 호적 엮고 가다가 흘렀어요. 그 뒤에 따른 아주머니가 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반씩 나눠가졌잖아요. 그래서 CCTV에 딱 잡혀가지고 걸렸잖아요. 자, 그렇게 유심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렇게 취득하면 안 된다고. 죽어서, 착한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유심을 보면요,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유심물법에 의해서, 유심물법이 있습니다. 유심물법상 일단은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7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자, 7일 이내에 신고하고, 자,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자, 6개월이 경과됐음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안 나타나요. 그럼 소유권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해요. 경찰서 신고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경찰서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길거리에 떨어진 거 주었잖아요. 점유율 이탈물 행령죄가 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점유율 이탈물 행령죄. 자, 그러면 소유자 나타났다. 소유자 나타나면요,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대신 여러분들 많이 TV 보잖아요. 그는 돈을 주어가지고 맡기고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국구이 마다한다. 근데 국구이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받으면, 안 주면은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유심물법에요, 정해져 있어요. 보상금 청구. 자, 소유자가 나타나면은 누가, 습득자는 보상금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금 청구. 얼마 범위 내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그러니까 5% 내지 20%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마에 포켓하지 말고 잘 신고해가지고, 그렇죠? 소유자가 안 나타나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소유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보상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굳이 입마에 포켓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유심물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매장물 발견. 자, 땅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뭐 하세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타인 소유물에 매장물 발견됐다. 그 사람하고 절반씩 나눠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자, 이 앞마당에 뭐 이렇게 파서 뭔가 공사를 하려고 해요. 인부가 공사를 합니다. 근데 금괴가 발견된 거예요. 옛날 쓴 금괴가. 근데 이 소유자도 자기가 금괴를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오래된 그 금괴예요.
이게 발견되면은 이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에서 취득합니다. 절반에서 취득한다. 그렇지만 소유자가 아닌 곳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인 소유물의 매장물이 발견됐다. 뭐 할 수 있다? 절반에서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문화재다. 그러면 이제 제한이 있죠. 문화재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하는 방법이다. 자, 이제 부합, 호나, 가공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부합과 호나는 자, A 물건이 있습니다. A 물건. 자, B 물건이 있습니다. B 물건. A 물건과 B 물건을 결합해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된 걸 우리가 말한다. 부합, 혼합니다. 근데 우리 주물과 우리 종물 맺었잖아요. 종물은요,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물과 이 부합물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 이제 종물은 부속시킨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물에 항상 뭐하기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종물은 뭐다? 주물에 부속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물은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 자, 근데 이 부합물은요, 독립되지 않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결합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합물과 혼합.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방법이고, 자, 가공은, 가공은 A 물건이 있습니다. A 물건. 자, A 물건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노력을 통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변한 거예요. 뭘로? B 물건으로. 새로운 물건으로. 이거 우리가 말한다. 가공한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그래서 이 소유권 취득 방법은 이처럼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방법이 있고, 그 법률에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방법이 있다. 특히 법률에 규정에 의한 특히 특별한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특히 취득시효라든지 이런 선점, 습득, 발견 또는 부합, 호나, 가공을 통해서 뭐다. 이거 전부 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좀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제 이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보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매년마다 문제가 나와요. 공동소유는. 그래서 이 공동소유 개념 정도만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다, 먼저. 자, 우리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자, 저는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좀 페이지, 책이 몇 페이지이냐면은 17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자,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란다? 공동 소유를 한다. 자, 이 공유는 지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지분에 의해서 한 개의 물건을 보다 여러 사람이 취득하는 걸 우리가 뭐란다? 공유랍니다. 공유.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 자, 합유는 수인의 조합체입니다. 수인의 조합체입니다. 조합체. 자, 여기서 조합은요, 여러분, 협동조합. 이 조합이 아니에요. 그 조합은 특별법에 의한 조합이고, 우리 민법상 조합을 생각하면 된다. 민법상 조합입니다. 조합. 이러한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우리가 말한다. 합유랍니다. 합유. 자, 총유는 사단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범위하면 사단의 집합체입니다.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걸 우리가 총이랍니다. 집합체로서. 이 합의는 조합체로서.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구별 방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요. 공동 이해,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목적이 공동 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했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공동사업 목적, 공동사업 목적 여부에 따라서. 자, 이 공유는 공동사업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합의는, 총유는 공동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유 먼저 살펴봅시다. 공유. 자, 공유는 자, 이 부동산이 3억이라 합시다. 3억. 한 필지. 3억입니다. 3억. 자, 근데 A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서로 투자해서 자, 3분의 1 투자하고 B도 3분의 1 투자하고 C도 3분의 1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A와 B와 C 간에 어떻게 해서 지분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여러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공유라 합니다. 공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공유나 합의나 총유는, 이 공동소유는 우리 일물일권주의 애해상이잖아요. 우리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성립돼야 되는데, 하나의 물건에 한 사람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의 소유권이 있잖아요. 애외 규정입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공유는 일물 일권주의 애입니다. 자, 이처럼 공유는 이처럼 여러 사람이 지분에 의해서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우리가 한다. 공유랍니다. 자, 근데 이 A, B, C가 어떤 공동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란 말이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공동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A는 누구한테, 갑한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이 지분을 자기 지분만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동사업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B와 C. 그렇죠?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설령 이 갑이 정가자라 해서, 자, 정가자잖아요. 자, A가 갑한테 정가자한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정가자와 이 B와 C가 좀 공유를 하게 찝찝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공동사업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는 어떤 공동사업 목적이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지분을 누구한테, 제3자한테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렇죠?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뭐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분 처분이 자유스럽다, 자유스럽지 않다. 자, 지분이 존재합니다. 자, 공유는 지분이 존재하죠? 지분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지분 처분입니다. 지분 처분이 자유스럽습니다. 지분 처분이 자유스럽다. 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소유 부동산에 부부 사이에 공유를 해둔 경우 많잖아요. 2분의 1씩. 그렇죠? 2분의 1씩. 그 지분에 의해서 진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 몰래 사업을 하는데 자기 지분만큼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때 담보를 제공할 때 다른 다른 지분권자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자유스럽게 뭐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지분만큼 자유스럽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유된 지분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그렇죠? 자, 경매에서 그 지분만큼 또 낙찰 받을 수 있는데, 이 낙찰 받을 때 이제 좀 주의하죠. 왜?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공유자는. 그 지분이, 공유 지분이 경매가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자기 지분만큼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자기 지분만큼. 그래서 갚지를 못했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가만 놔두지 않죠. 이 지분만큼 뭘 합니까?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렇죠?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나머지 공유자 B, C가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공유, 매수, 우선권이 있습니다. 공유자, 매수,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다. 자, 그래서 우습게 소리가 뭐가 있냐면은 부부 사이에 공유되어 있잖아요. A, B. 처입니다. 남편이고. 처가, 자, 우리 이혼합시다.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가, 자, 우리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뭘 한다? 나 경매로 처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뭐 하겠다? 공유자, 매수, 우선 매수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까지. 썰렁. 이 공유. 당신까지 다시 매수하겠다는데 뭐 받아줘야지 어떡해요. 자, 이처럼 공유는 공동사업 목적 여부가 없죠. 없어서 지분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입니다. 공유. 자, 우리 합유는 공동사업 목적이 있다 했잖아요. 자, 공동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공동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공동사업, 우리가 뭐라 얘기해? 동업. 가장 대표적인 게 동업이에요, 동업. 우리 합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업. 자, 동업하는데 이러한 부동산을, 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부동산을,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동업했잖아요. 얼마씩 투자해서? 그렇지. 2분의씩 투자해서 동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재산은 이러한 조합체, A와 B 간의 조합체로서 뭐다? 소유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합의입니다. 합의. 자, 그러면은 A와 B 간의 조합체로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면은, 자,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지분을. 공동사업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A가 자기 지분만큼 그냥 갑한테 처분한다? 그럼 공동사업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갑이 굉장히 난폭한 전과자다. 그럼 전과자하고 B하고 보면 공동사업 해야 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합의는 조합제로서 이루어지는 소유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 합의랍니다. 여러분들은 뭘만 생각하냐? 동업. 이것만 생각합니다. 동업. 자, 동업자끼리는 함부로 뭐 할 수 있다, 없다?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처분하려면은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데요. 그렇죠? 지분 처분하면은 합의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자,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대표적인 뭐냐면은 개. 우리 개 있죠? 개도 이렇게 이 조합에, 그러니까 이 조합이 우리 협동자 그 조합이 아니라고, 특별법의 조합. 민법상 조합. 우리 조합 계약 있잖아요. 우리 계약이 14개, 15개 전용 계약 중에 하나 포함되잖아요. 조합 계약. 가장 대표적인 게 동업이라든지, 개라든지. 또 여러분 보면은 합동법률사무소, 합동법무사사무소, 합동이라는 말 들어야죠. 그게 합의입니다. 합의. 그렇죠?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한 조합체 형태로서 뭐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말한다? 합의랍니다. 합의. 그러니까 동업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합의는 동업. 자, 동업이면은 이게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다른 합의자 뭐 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분 처분 당연히 없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뒤였죠. 법인이 아닌 사단. 우리 이제 시험법이 아닌데, 법인이 아닌 사단. 자, 법인이 아닌 사단. 원래 비영리법인, 자, 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이렇게 사법인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다시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으로. 자, 우리 사단법인은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된 사람의 집단이에요. 사람의 집단.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입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의 집단. 사람의 집단이 모여서 뭘 만든 거예요?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집단입니다. 재산의 집단. 이건 재산의 집단. 이거는 사람의 집단. 그래서 이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이 있고 영리 사단법이 있습니다. 우리 영리 사단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는 뭐예요? 상법상. 상법을 정해요. 상법. 우리 상법상 사단법입니다. 상법상.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사교. 비영리는 우리가 민법상. 이게 이제 우리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사단법인과 재단법이 아닌, 즉 권리 능력이 없는, 다른 말로 법인이 아닌 사단은 지금 재단이 아닙니다.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 총위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 다른 말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이제 권리 능력이 없는 재단, 법인이 아닌 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만 얘기한 겁니다. 즉 법인이 아닌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이렇게 표현할 수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자, 사단의 실체는 갖춰져 있습니다. 사단의 실체는 갖춰져 있다는 것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뭐가 갖춰지지 않았냐? 뭐가 갖춰지지 않았냐? 법인격이. 법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법인격이. 그게 무슨 뜻이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요, 일단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설립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해야 되냐?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 이 설립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는 거? 등기가 없는 거. 이걸로 뭐란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입니다. 등기가 없는 거. 이게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집합체.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 종주. 우리 교회는 사람이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종중도 사람이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교회와 종주. 그래서 이 법인이 아닌 사단 이렇게 딱 하면은 종중 교회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종중 교회. 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면은 아파트 분여회. 아파트 분여회도 뭐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에요. 사단.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여기가 뭐예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집합체로서 뭐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 총유랍니다. 총유. 이 교회 재산을 생각하면 돼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총유.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공유, 합유, 총유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일단 개념 정리 정도. 안에 있던 내용이 지금 어떤 것인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개념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공유는 지분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이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가 뭐라 한다? 공유를 한다. 자, 합유는 우리 동업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조합체로서 소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합의를 한다. 자,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집합체로서 그 소유 형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총유랍니다. 총유. 그래서 이 지분은 당연히 공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합의도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분 처분이 이렇게 공유는 자유스럽지만은
합의는 뭐다?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하나의 물건에 여러 권리자들이,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뭐 하고 싶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잖아요. 단독으로. 여러 사람 이제 엮이기 싫다. 단독으로. 자, 그러면 공유물을 뭐 해야 된다? 이제 분할 청구 하나 얘기해야 된다. 분할 청구. 분할 청구. 공유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냥 재판 외로 하지 않고, 물론 합의로 하게 되면 괜찮겠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 그렇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공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합의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합의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예외적으로 조합체가 동업관계가 깨지면은, 해산되면은 이제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해산되면은 이제 가능합니다. 해산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유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총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개념 정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이 침해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자, 169페이지 있습니다. 자, 169페이지 보면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170페이지 보면은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또는 예방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점유권의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가 유사합니다. 그렇죠? 유사합니다. 침탈 당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의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밑입니다. 밑. 그렇죠? 또 소유물이 뭐 할 때? 방해받을 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죠. 또 예방 청구도 할 수 있죠. 반환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렇죠?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손해 담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and입니다. 또는 오합니다. 그렇죠? 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간단히 알아주시고, 나중에 이제 내용들이 이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그다음에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혼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본 할 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상린관계, 소유자와 인접한 소유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린관계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린관계도 있고, 상린관계에서 꼭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이 소유권의 취득에서 꼭 문제가 하나 나오고, 이 공유관계에서 꼭 공동소유, 공동소유에서 문제가 꼭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씩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 소유권에서. 그래서 이 소유권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